골프 앨보는 이거 내시경으로는 사실 접근이 불가능해요. 이건 열어서밖에 수술할 수가 없어서 사실 이제 한간에는 이 안쪽은 수술하면 뭐 안 낫는다, 수술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가끔 이제 환자분들도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아 이거 수술하면 안 된다던데, 수술하면 더 아프다던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수술하면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이 좀 더 통증이 좀 오래 가요. 오래 가고 낫는 기간이 조금 더 길긴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수술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콩깍지 조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엘보우, 팔꿈치 주변의 질환 중에 좀 흔한 질환이죠.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등등등 있는데 오늘은 요 안쪽 골프 엘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부분 엘보우라고 하면 이제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비수술 치료가 일단 원칙이죠. 되게 뭐 약 먹고 물리치료 해보고 스트레칭하고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렇게 안 됐을 때 충격파를 할 수도 있고 고강도 레이저를 해볼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뭐 주사를 해볼 수도 있죠. 주사도 뭐 스테로이드 써볼 수 있고 PRP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DNA 주사나 프롤로 주사 써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는데,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해서 좋아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이제 훨씬 많아요. 근데 일부의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 비수술로 좋아지지 않거든요. 계속 아파요. 너무 아파서 밤에 잘 때도 이게 내가 구부렸다 펴지를 못해. 아파. 잠을 깨. 뭐 물건 들다가 떨어뜨려요. 응? 심지어 연필도 컵도 못 들어. 시큰 그런 경우에 일상생활이 뭐 사실 안 되죠. 너무 아프니까. 어떤 분들은 뭐 밤에 이렇게 무슨 수면제도 먹고 자려고 하고, 뭐 오히려 밤에 많이 아프니까 밤이 정말 싫다 뭐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이제 뭐 이게 비수술로는 안타깝게 안 좋아졌지만 수술로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골프 앨보는 이거 내시경으로는 사실 접근이 불가능해요. 이건 열어서밖에 수술할 수가 없어서 사실 이제 한간에는 이 안쪽은 수술하면 뭐 안 낫는다, 수술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가끔 이제 환자분들도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아 이거 수술하면 안 된다던데, 수술하면 더 아프다던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수술하면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이 좀 더 통증이 좀 오래 가요. 오래 가고 낫는 기간이 조금 더 길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외측은 여기는 내시경으로도 가능한데 여기는 내시경이 안 돼요. 이게 용 관절 바깥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안쪽은 좀 열어서 해야 되고, 가끔 이제 여기 엘보가, 안쪽 엘보가 너무 심하면 척골신경 이렇게 내려가는 이 척골신경도 좀 저리거나 염증이 좀 심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가끔은 이 척골신경도 좀 손을 같이 좀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바깥쪽보다는 조금 더 이쪽이 치료하기가 좀 까다로운 게 맞아요. 하지만 수술 잘 해놓은 결과 좋죠. 왜 내가 진작에 안 했을까? 되게 그렇게들 얘기를 하실, 나중에는 한 수술하고 한 3달 정도 지나면 그 소리는 3달까지는 좀 불편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오늘은 이게 43세 여자 환자분인데 다른 데서 이제 치료를 한 1년을 했어요. 충격파 20번, 뭐 주사도 한 10대 번, 이런저런 뭐 물리치료, 뭐 자가 스트레칭 등등 너무 했는데 이제 너무 아픈 거야. 도저히 안 돼. 밤에 잠도 못 자겠어. 찾아오셨어요. 자,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좀 찍어 봐야죠. 석회가 여기 보이거든요. 일단은 외측이든 내측이든 석회가 보이면 이거 되게 안 좋아요. 이거 되게 나쁘다는 얘기예요. 이거 사실은 석회가 있으면 저게 석회성 힘줄염일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한 그런 엘보가 아니라 석회성 힘줄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지하게 상태가 안 좋아서 석회가 낀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거든 저거든지 간에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석회가 엑스레이에서 보인다 그러면 조금 보존적 치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죠.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네. 또 이렇게 사면에서 찍어봐도 뼈 주변으로 석회가 이렇게 좀 보이고요. 옆 사진은 괜찮아요. 뭐 관절은 이상이 없으니까, 관절염은 아니고. 이럴 경우에 일단은 정확하게 상태 확인해야 되거든요. 엘보에서도 상태 확인하려면 MRI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엘보는 3단계로 진행을 해요. 첫 번째는 힘줄은 다 괜찮아요. 힘줄은 괜찮은데 염증만 좀 심해. 그래서 힘줄은 말짱하지만 염증만 있는 상태가 이제 초기죠. 그게 좀 진행이 되면 힘줄 자체가 맛이 가요. 힘줄이 흐물흐물해지거나 좀 변성이 돼요.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게 더 진행이 되면 이제 파열로 가요. 내가 다치지 않았는데 힘줄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씩 미세하게 파열이 되면서 나중에 떨어져요.
파열로 가면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사실 파열까지 갔다 그러면 그건 대개는 수술이 필요해요. 그냥 비수술로는 사실 그거 잘 붙지 않아요. 이미 뼈에서 떨어져 있고 힘줄 자체가 이미 좀 변성이 너무 심해서 파열이 됐는데 그게 주사로 회복이 되겠냐? 그게 쉽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사실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상태가 됐다 그러면 너무 오래 고생을 하셨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봅시다. MRI 이제 찍어봐야죠. MRI 찍어보니까 이야, 여기 보시면 이제 허옇게 이렇게 파열이 일부 좀 돼 있고 변성이 된 데가 보여요. 이 바깥쪽 보시면 여기 다 이렇게 까맣잖아요. 예, 요런 게 이제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까만 거는 이제 인대고, 요 바깥에 이제 좀 덜 까만 게 이제 근육하고 힘줄들인데, 여기는 보면 여기가 요만큼이 전체가 다 하얘요. 이거는 그냥 단순 염증 상태는 아니고 이미 파열이 좀 진행이 좀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안쪽에 이제 내측 부인대는 괜찮은데 그 바깥쪽에 있는 이제 힘줄 쪽으로 파열이 좀 생겼습니다. 석회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좀 그냥 보존 쪽 치료 힘들죠. 근데 다행히 그나마 내측에 있는 인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요 상과염이 정말 심해지면요 인대 파열로 가요. 단순한 그런 그 힘줄 손상이 아니고요. 힘줄하고 인대가 딱 붙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힘줄이 먼저 망가지는데 이게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염증이 오래되면 안쪽에 있는 인대를 녹여요. 그렇게 되면 인대도 망가져. 그러면 정말 단순하게 좀 그냥 안 좋은 부분만 제거하고 그냥 꼬매주면 될 거를 이제 인대 재건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저도 뭐 1년에 한두 명 정도 보는데 이게 너무 방치하시면 안 돼요. 너무 오래 가면 반드시 MRI 찍어가지고 내가 인대 손상까지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힘줄 변성인지 파열인지 그거 꼭 확인을 좀 하세요. 너무 방치하시면 나중에 그냥 정말 수술 자체가 큰 수술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대 재건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꼭 있어요. 하여튼 너무 오래되면 이제 여기저기서 그냥 주사만 맞지 마시고 반드시 MRI 찍어서 확인 좀 하세요. 근데 이분은 다행히 아직 인대 파열까지는 없어. 그냥 겉에 석회만 있고 힘줄만 좀 파열이 있다. 그러면 인대는 놔두고 일단 그 석회 제거하고 힘줄만 안 좋은 부위 제거하고 주변에 괜찮은 힘줄들끼리 꼬매만 줍시다. 그래도 좋아집니다. 수술하기로 했죠. 보시면 앞쪽에도 보면은 허옇게 이제 인대가 힘줄이 좀 파열이 돼가지고 이제 하얗게 비어 있는 게 보여요. 이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제가 내측으로는 이제 척골신경이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은 그렇게 많이 저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척골신경을 좀 확인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척골신경이 이렇게 좀 지나가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딱 들어가 보면 석회가 있는 데가 이렇게 허옇게 바로 이제 보여요. 그 위치를 좀 잘 찾으면 이게 이제 경험이 없을 때는 도대체 여기가 거긴가 저기가 거긴가 그러지만 어느 정도 경험하고 나면 여기가 딱 그 이상한 데구나, 석회가 있는 데구나. 틀려요. 저기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힘줄은 이렇게 은갈치, 갈치처럼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이렇게 결들이 잘 보이거든요. 힘줄에 결이 있어요. 그런데 석회가 있고 안 좋은데 이미 파열이 되어 있는데 힘줄에 결이 없어. 딱 보면 이렇게 무슨 지도 모양으로 딱 안 좋은 부분이 딱 보여요. 그 부분을 제거를 해야 돼. 그거를 찾는 게 이 수술의 관건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찾아서 정상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비정상적인 부분만 딱 제거하고 남아있는 힘줄들끼리 잘 봉합해 주는 거. 그게 이 수술의 관건이죠. 물론 석회 다 제거해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석회를 좀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남아있는 힘줄들끼리 좀 봉합을 좀 하죠. 하고 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하얗게 좀 터져 있던 그런 힘줄들이 뼈에 잘 이렇게 부착이 좀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뼈에서 떨어지면 이제 뼈에다가 꼬매주는 경우도 있고요. 힘줄들끼리 봉합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 나빠지는 게 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뼈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힘줄 가운데서 뭐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뼈에까지 좀 봉합을 좀 해줬던 그런 케이스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략 뭐 수술하고 나서 한 하루 이틀이면 통증 좀 가라앉고 그러면은 바로 좀 보조기 착용하고 좀 구부렸다 폈다 좀 해보고 대개 한 6주 정도면은 그냥 어느 정도 일상생활 좀 가능해요. 한 3개월 정도 되면 뭐 이제는 그냥 많이 좀 좋아졌어요. 근데 너무 심했던 분들은 수술하고 2, 3일이면 야 이제 밤에는 좀 잠은 좀 잘 수 있어요. 너무 아팠는데 그거는 뭐 정말 바로 좀 좋아졌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뭐 결국은 이거 써야 되니까 뭐 밤에만 안 아픈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대략 한 3개월 정도 되면 웬만한 활동에서는 뭐 이제는 좀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상과염 골프 엘보죠. 내상과염 골프 엘보. 도저히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됐을 때 해결하는 그런 수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았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너무 오래되면 빨리 MRI 찍어보세요. 이게 진짜 인대까지 파열되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여러분 오늘 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